재판만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판결이 났음에도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배째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 정말 많습니다. 돈 있는 채무자보다는 돈 없는 채무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압류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가압류가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소송 끝에 채무자한테 드디어 이긴 것입니다. 원고로서 피고한테. 그래서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까 피고는, 그러니까 즉 채무자는 원고 본인한테 돈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그게 승소한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한테 찾아가서 야, 이제 우기지 말고 내 돈 돌려줘 라고 했더니 채무자가 갑자기 나 돈이 하나도 없는데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 우린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판결까지 났는데 돈도 안 주겠다고 저렇게 우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라는 것이 쉽게 설명드리자면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무자가 돈 없다고 발뺌할 것을 대비해서 취하는 조치가 가압류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누군가가 알아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먼저 주고 국가가 채무자한테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임의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너가 돈 받을 권리가 있구나 라고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가가 대신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문 가지고 오시면서 저한테 판사가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판결문을 무시해도 되나요? 이게 사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민사 절차에서는 만약에 판결대로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 집행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말에서 보는 것처럼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져오거나 경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가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 바로 강제 집행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받는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 이 두 가지 절차가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가압류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상 소송하기 전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는 가자가 빠져있죠. 그래서 압류는 판결이 나온 뒤에 이제 재산을 묶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1단계로 나아간 것이고,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가 소송에서 설령 이겼다고 하더라도 질 수 있습니다. 돈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은 내가 돈을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런데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면 결국 소송에서 이기고도 진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이 정말로 없으면 국가나 법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 노역이라도 시켜서 나한테 돈을 주라고 할 수도 없고, 너가 돈을 안 줬으니까 이제 너는 나의 노예야,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채무자가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가진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채무자가 재산을 안 갚았으면 가족이라도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가족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도 대표이사나 이사들하고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채무를 졌다고 해서 대표이사한테 곧바로 이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통해 적시에 묶어버리면 당연히 이제 판결에 이겨서 나중에 돈 못 받을 걱정을 훨씬 덜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채무자는 보통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막 돈을 꾸고 막 이것저것 사업을 벌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시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가압류가 딱 이루어지게 되면 채무자가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자금줄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했었던 사업에 크나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줄이 막히게 된 채무자가 어떻게든 벌려놓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먼저 협상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가압류만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소송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그러면 채무자가 나한테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서 자신이 보유한 재산부터 은닉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하나도 재산을 주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무자한테 판결문을 받는 것이라서 채무자 명의에, 그러니까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우리 판결문은 결국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면 채무자가 만약에 자포자기 상태이거나 너무 많은 채무가 있다고 하면 본인 앞으로 재산 하나도 두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소송에서 지면 내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뻔히 아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소비하거나 뭐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옮겨놓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압류는 소송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소송하기 직전에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 너한테 소송할 거야, 나 소송 진짜 한다, 나 가압류도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예고하지 마시고 이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 이 가압류를 반드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압류할 수 있느냐? 당연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법원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부터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금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채무자한테 직격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법인이거나 한다면 이 예금 채권, 즉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상당히 크리티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부동산부터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도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뭐 부동산 확인해 봤더니 근저당권이랑 뭐 다른 가압류가 여러 건 있으면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채권이나 뭐 동산 등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뭐 보증금 채권, 임차보증금 같은 것들, 그리고 예금 채권, 즉 통장, 보험금 채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에는 유체동산, 뭐 사업 하신다면 사무 비평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압류할 것인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압류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채권이라면 채권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이라면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하기에는 이 가압류 부분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을 많이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재산에 대해서만 딱 가압류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법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압류에 대해서 적정한 소명만 있으면 웬만하면 가압류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전과 달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권리가 있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보는 것 같고, 특히 아까 봤었던 것처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냐, 꼭 예금 채권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깐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가압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미리 묶는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무자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는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는 가압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